72세 이영자 할머니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지 3년이 됐습니다. 슬픔을 이겨내고 이제 좀 안정을 찾았을 무렵 성당에서 김상철 씨를 만났습니다. 70세의 김 씨는 점잖고 신사적이었습니다. 매주 미사 후 함께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죠. 김 씨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저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다 은퇴했고 아파트 한 채와 적당한 연금으로 여유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내를 5년 전에 잃었고 자식들은 다 성공해서 미국에 살고 있어요. 완벽해 보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신앙심도 깊고 교양도 있는 사람. 이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좋은 분을 만나다니 하느님의 축복인가. 1년간 사귀면서 김 씨는 정말 완벽한 남자였습니다. 데이트 비용도 항상 내고 생일에는 꽃다발도 사주고 이 할머니 자식들에게도 친절했습니다. 자식들도 어머니 좋은 분 만나셨네요. 외로우시지 않게 재혼하세요 라며 적극 찬성했습니다. 결혼 전 이 할머니는 재산이 꽤 있었습니다. 남편 사망보험금 1억, 아파트 시세 4억, 예금 1억 5천. 총 6억 5천만 원의 재산이었죠. 자식들에게 물려줄 소중한 재산이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도 다녀왔습니다. 72세의 늦은 나이지만 행복했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 외롭지 않게 함께 살 수 있겠구나. 하지만 결혼 2개월 후 첫 번째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집에 낯선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김상철 씨 계십니까? 이 할머니가 남편을 불렀더니 남편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남자는 사채업자였습니다. 김 사장님, 이자라도 좀 주세요. 벌써 6개월째 연락 두절이시잖아요. 원금은 나중에 받더라도 이자는 내야죠. 이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 빚이 있어요? 남편은 당황하며 그게 옛날 사업할 때 조금 있긴 한데 곧 다 갚을 거야 라고 얼버무렸습니다. 사채업자가 가고 난 후 이 할머니가 다그쳐 물었습니다. 도대체 빚이 얼마나 돼요?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5천만 원 정도 라고 말했습니다. 5천만 원.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이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부부가 됐는데 도와줘야지. 그래서 5천만 원을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이걸로 빚 다 갚으세요. 앞으로는 빚 절대 지지 마세요. 남편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워했습니다. 여보, 당신 같은 사람은 처음이요. 평생 은혜 잊지 않겠소. 그 후 한 달은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또 다른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은행 직원이었습니다. 김상철 씨, 대출 연체가 3개월째인데 언제 상환하실 겁니까? 담보 아파트 경매 넘어갑니다. 이 할머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슨 대출이요? 당신 아파트 있다며? 남편이 실토했습니다. 사실 내 아파트는 이미 은행 담보로 잡혀 있어. 대출금이 2억 5천. 이 할머니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5천만 원 준 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 매주 새로운 채권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제2금융권 대출 8천만 원, 지인에게 빌린 돈 5천만 원, 카드빚 3천만 원. 모두 합치니 정확히 3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더 큰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남편의 자식들이 미국에 있다는 말도 거짓이었습니다. 실제로는 국내에 살고 있었고 아버지 빚 때문에 연락을 끊은 상태였습니다. 아들이 찾아와서 이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아버지한테 속으신 겁니다. 아버지는 평생 사업 실패만 하셨어요. 우리 엄마도 그 빚 때문에 고생하다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빚 갚을 사람 찾아서 재혼한 겁니다. 할머니가 재산 있다는 소문 듣고 접근한 거예요. 이 할머니는 그제야 모든 게 계획된 사기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1년간의 다정한 데이트, 프러포즈, 결혼식. 모든 게 이 할머니의 재산을 노린 연극이었던 겁니다. 이 할머니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대답은 냉혹했습니다. 할머니, 법적으로 어렵습니다. 결혼 전 빚은 개인 빚이지만 결혼 후 할머니가 자발적으로 돈을 주신 건 증여로 봅니다. 돌려받기 힘듭니다. 게다가 남편이 이 할머니 명의로 몰래 대출을 받으려 시도한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다행히 은행에서 본인 확인 전화를 해서 막았지만 만약 성공했다면 할머니 아파트까지 위험할 뻔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즉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정에서 남편은 아내가 기꺼이 준 돈인데 무슨 문제냐며 뻔뻔하게 나왔습니다. 다행히 사기 혼인으로 인정돼 이혼은 성공했지만 이미 준 5천만 원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남편이 결혼 기간 동안 이 할머니 명의로 만든 카드빚 2천만 원이었습니다. 부부가 같이 쓴 거 아니냐며 이 할머니가 갚아야 했습니다. 결국 이 할머니는 총 7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6억 5천만 원 재산이 5억 8천만 원으로 줄었죠. 돈보다 더 큰 상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지금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미안해서 얼굴도 못 들겠다고 합니다. 엄마 괜찮아요. 그래도 더 큰 피해 막아서 다행이에요 라는 자식들의 위로에도 밤마다 눈물만 흐른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최근 5년간 황혼 재혼 사기가 300% 증가했다고 합니다. 대한노인회 조사에 따르면 황혼 재혼의 23%가 경제적 목적의 사기 결혼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재혼 전 반드시 신용조회를 하세요. 상대방 동의 받아서 신용정보를 확인하는 겁니다. 거부하면 의심해야 합니다. 둘째, 혼전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재산은 각자 관리하고 빚도 각자 책임진다는 내용을 법정 문서로 남기세요. 셋째, 자식들과 상의하세요. 자식들이 반대하면 이유를 들어보세요. 사랑의 눈이 멀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제3자에겐 보입니다. 넷째, 최소 2년은 사귀세요. 급하게 결혼하자는 사람을 조심하세요. 진짜 사랑이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다섯째, 결혼 후에도 재산은 별도 관리하세요. 통장을 합치지 말고 큰 지출은 서로 상의하세요. 대한노인회 상담센터 1577-1389로 전화하시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황혼 재혼이 모두 나쁜 건 아닙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행복한 커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외로움이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여러분, 제발 제 실수를 반복하지 마세요. 사랑도 중요하지만 현실도 봐야 합니다. 평생 모은 재산, 자식들에게 물려줄 재산을 지키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과 여러분 부모님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황혼 재혼 성공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